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청와대역입니다. 환한 미소를 짓는 이방카 백악관 선임보좌관이 매력 외교 행보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날카로운 제재의 칼이 숨어 있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조아라 채널A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조아라 기자. 어제 도착했죠, 이방카 선임보좌관. 오늘 이미 평창에서 뭔가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청와대 상춘제에서 네. 만찬을 가진 뒤에 오늘 김정숙 여사와 함께 스노우보드 남자 비계어 결승전을 관람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김정숙 여사는 팀 코리아가 적힌 흰 패딩을 입고 있었고 이방카는 USA라고 적힌 모자를 쓰고 네. 같이 관람을 했는데요. 서로 셀카도 찍었고 또 강남스타일 노래가 나오자 같이 어깨를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함께 했는데요. 그렇군요. 네. 여기 이 외교부 장관은 정상급이 아니면 같이 수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상 정상급 의전을 펼쳤다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어제도 외교부 의전장이 직접 영접을 했는데 정상급 총리의 경우에만 이 외교부 의전장이 영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이 정상급 의전을 펼쳤다고 볼 수 있고 그렇군요. 숙소도 정상급 인사들과 마찬가지의 수준의 그 숙소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네. 네, 자 이방카 실제로도 이 스노우보드 굉장히 이제 열정적인 팬이라고 그렇죠. 네.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 네,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사실 어제 이제 도착을 해서부터 일거수일투족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그 이방카 보좌관이 어제 공항에서 찾아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We are very, very excited to attend the 2018 Winter Olympic Games, to cheer for Team USA, and to reaffirm our strong and enduring commitment with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네, 계속해서 김여정의 도착 모습과 자꾸 중첩돼서 이미지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자, 이방카의 첫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김여정은 이제 그 전용기를 타고 왔지 않습니까? 네. 이방카는 대한항공기를 타고 왔습니다. 네. 국적 원래 그렇군요.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고위 관리들 탈 때는 미국 국적기를 타고 돼 있는데 사실 네. 이제 델타항공하고 대한항공이 이제 코드쉐어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대한항공을 타는데 그것도 퍼스트 클래스가 아니라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방카가 지난번 일본을 방문할 때는 좀 화려한 모습에 비춰졌거든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공식 정부의 대표로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차분한 이미지로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특히 이제 김여정과 여러 가지 비교되는 지점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아니면 행보도 보면 굉장히 미국 대표다운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제 김정숙 여사와 스노우보드 관람하는 모습도 저희가 봤는데 네. 일단 이제 미국 백악관 측에서는 김여정이랑 비교하지 말라 불편한 심기를 내보내긴 했지만 그래도 본의 아니게 미국 언론도 그렇고 저희 언론도 그렇고 이 한국 언론도 그렇고 이방카와 또 김여정을 좀 비교하는 그런 기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백악관 관료가 비교하지 말라고 얘기는 했지만 뉴욕타임즈를 비롯해서 이런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의 비교 구도는 명백히 형성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방카는 트럼프의 딸이고 또 이 김여정은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족관계도 있고 실제로 또 국정 운영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비교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이방카는 이거에 대해서 좀 불쾌해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 채널A와 동아일보가 인터뷰를 했을 때 이제 김여정과 비교되고 있다 이렇게 물었더니 한국에 있는 나의 자매들과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 더 기쁘게 얘기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우회적으로 약간 불쾌감을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양무진 교수님도 오랫동안 북미 관계 또 남북 관계 굉장히 가까이서 지켜보기도 했고요. 정책 결정에도 참여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건 두 여인의 방한, 방남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조아라 기자가 잘 설명했는데 네.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은 김여정, 그다음에 이방카 모두가 최고 지도자의 가족이죠. 그렇죠. 또 두 번째로는 직접 그 김여정은 특사라는 표현을 썼지만도 이방카 특사라는 표현을 안 썼지요. 그러나 들고 온 메시지를 보면은 네. 특사의 성격이 짙다 봐야 되겠죠. 네. 예를 들어가지고 김여정의 경우에는 남북 정상회담 용의 또 남북관계 개선 이렇게 네. 해야겠죠. 이방카는 뭡니까? 오자마자 지금 뭡니까?
미국 측의 이런 선수 응원한다 했지만도 네. 한미 동맹을 가시하는 건 증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조금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김여정은 이 국제적인 감각이 좀 떨어지겠죠. 왜냐면 외국에 나간 사례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나 이방카 경우는 뭐 일전에 일본도 다녀오고 특히 지금 이제 이 백악관의 그 선임 그 고문 보좌관으로서 나름대로 국제 활동을 활발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좀 두 가지를 보면 첫째 이방카의 경우에는 국제 여성 기업인들 기금 모금 이것도 상당히 했죠. 그렇죠. 일본에서 약 한 560억 정도, 예. 우리도 약 한 1,000만 달러 정도 냈죠. 많이 냈죠. 또 그다음 주에 지금 하는 것이 뭡니까? 사회 문화 교류 여기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아마 일정을 봤을 때 권력적인 관점을 봤을 때 북한에는 지금 이제 이 김여정이가 어찌 보면 정치국 후보지 인자로 볼 수 있잖아요. 네. 또 이방카도 보면은 미국에 보면은 주로 이 권력자 집안에서 권력자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방카가 지금 이제 36세 같으면은 차기 상훈이요. 어찌 보면 그 다음에 차차기 대권까지도 볼 수 있는 차원에서 그렇군요. 상당히 관심을 가는 인물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예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네, 뭐 이방카는 이제 예전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뭐 아베 총리가 생일 꽃다발까지 네. 주고 정말 최고의 예우 대우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이번엔 도대체 우리가 어떤 예우를 해줄까 굉장히 관심이 쏠렸는데 어제 만찬, 청와대 만찬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제 어제 청와대에서 이제 바로 오자마자 만찬을 했는데 저는 뭐 주목하는 것은 아마 이제 만찬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40분 동안 독대를 했다는 게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40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독대에서 여러 가지 좀 핵심적인 이야기들은 메시지는 오고 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인 그 사진에다가 직접 이제 글을 써서 네. 이제 보낸 것도 있듯이 그만큼 이제 한미 관계가 정말 혈맹이다. 이런 것들을 사실 이방카를 통해 좀 표현을 해준 것 같고. 그 사진에는 우리가 이길 것이다. 네. 그런 얘기가 담겼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특히 이제 이방카가 이제 사실은 원래 기독교였는데 남편 쿠슈너와 결혼하면서 유대교로 개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 저녁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코셔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먹는 아하. 음식. 예를 들어서 네. 뭐 돼지를 안 먹고 비늘 없는 음식은 뭐 고기는 안 먹고 회는 뭐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제 이방카한테는 두부를 사실 숯불에 구워서 아하. 그런 음식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이방카의 어떤 식성도 고려해서 우리 쪽 정부로 봐서는 상당히 이방카의 모든 면들을 좀 해서 극진 좀 대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조아라 기자. 어제 만찬의 뒷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자, 이방카 보좌관이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K-팝에도 관심 있다. 이런 뉴스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 채널A 동아일보의 인터뷰에서도 네. 실제로 이방카가 퇴근을 해서 집을 가면 네. 첫째 딸 아라벨라가 케이팝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다. 네. 그리고 막내는 심지어 2살짜리 아기인데 네. 이제 손전등을 통해서 이렇게 불빛 쇼를 하기도 한다고 아하, 말했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만찬장에서도 이제 한국 노래를 비롯해서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게 하겠다라는 공약을 했는데 네. 어느 정도는 한국에 대한 이런 호감을 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자, 뭐 이방카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서 나중에 네. 한번 노래도 불러보게 아하. 하겠다라고 뭐 우리에 대해서 친근감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진짜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현정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카는 문재인 대통령과 비공개로 40분 동안 만났거든요.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왔을까? 이게 가장 궁금한데요. 한번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또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Reaffirm our commitment to our maximum pressure campaign to ensure that the Korean Peninsula is 자, 김규 교수. 물론 저게 풀 텍스트 전체는 아니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문장을 뽑아봤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방카 선임 보좌관은 최대한의 압박을 하는데 한미 간의 공조 물살틈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두 나라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 온도 차가 좀 방식 면에서 큰 차이가 있죠. 네. 문 대통령은 이제 남북 관계를 조정을 해서 미북 북미 대화까지 비핵 협력까지 연결해주면 전쟁도 없고 이렇게 평화로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조종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방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지금 대화에 나오는 것도 남측에서 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강력하게 압박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오는 거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한미일이 공조를 해서 더 강력하게 압박을 하면 알아서 항복하고 나올 텐데 왜 지금 대화하려고 그렇게 안 하냐는 걸 은연중에 비춘 것 같아요. 거기에는 아까 뭐 트럼프 대통령 사인까지 이렇게 했던 거 보면
우리가 이긴다는 거 보면 조금만 더 참고 있으면 북한 꼼짝 못하게 해줄 거다. 핵 문제 해결해 줄 건데 왜 그렇게 성급하게 나서서 먼저 괜히 김 빼느냐. 뭐 이런 뉘앙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양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 교수님 말씀 동의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이제 한미 간에 대화 압박이라는 백행자를 기준을 갖습니다. 여기서 좀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두느냐라고 한다면 한국은 좀 더 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네. 지금 이제 미국은 좀 압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죠. 그다음 지금은 이제 아마 그 펜스 부통령뿐만 아니고 이번에 이방카 왔을 때도 지금은 대화보다도 압박 제재에 대해서 상당히 최대 압박 제재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뭐랄까 숨겨져 있는 메시지랄까 이걸 읽어볼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지금은 이제 일전에 남북한 대화하고 북측 선수단 이 대표단이 올 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지금까지 미국이 압박 제재 결과에 의해 가지고 북한 참여했다. 또 여기 대해서 우리 그 이 문재인 대통령도 감사하다는 표시했잖아요. 네. 그 속에 우리가 좀 숨은 내막을 좀 볼 필요 있는 것이 뭐냐면 네. 아마 이번에 와가지고 외형상으로는 최대 압박 제재에서 무슨 북미간 대하냐 이렇게 공식적인 멘트를 던지되 그 속에는 아마 대화의 메시지도 있다 저는 그걸 보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압박 제재 속에서 북한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미국은 명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더 강력한 압박 제재를 던졌기 때문에 북한이 대화에 나왔다. 이런 명분이 있잖아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아마 이번에 이방카의 3박 4일입니까? 3박 4일입니다. 또 그리고 네. 북측의 2박 3일 이런 네. 기간에 아마 내일 오후, 네. 모레 오전 만날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네. 듭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이방카 보좌관의 숙소가 서울이 아니라 강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우리 미국 선수들을 응원하러 왔다. 이 메시지를 더 강하게 좀 주면서 북한과는 대화 안 할 거다. 지금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미국 측 같이 이만카 보좌관 같이 온 그 백악관 대변인 같은 경우에 네. 뭐 기자들과 만나서 북미 대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이만카가 서울에보다는 지금 강릉 쪽에 숙소를 잡아두고 네.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김정숙 여사하고 이제 뭐 오죽헌이라든지 다른데 이제 공동 행사가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사실 취소를 했거든요. 그런 걸로 비춰보면 충분히 이제 경기에만 집중을 하겠다. 경기 응원에만 집중을 하겠다. 막 그런 네. 쪽으로 상당히 이제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이번에 이만카가 올 때 보면 같이 수행원들 중에서 NSC에 그 관련된 즉 북한 측과 한번 협상을 해본 그 분들도 따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북한 측에서 온 대표단들 중에서 육자회담과 관련된 외무성 관리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양쪽에서 물론 고위급에서의 어떤 대화는 이루어지기는 좀 힘들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또 밑에서의 실무선에서의 어떤 대화에 대한 접촉 이 가능성도 저는 조금 열려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과연 그런 조건들이 맞느냐 또 어제 우리 발표한 미국 측의 대북 제재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래서 지난번 펜스와 김여정 회담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유동성이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네. 자, 북미 대화 가능성 계속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 양무진 교수 얘기한 것처럼 그 대표단의 면면을 봐도 뭔가 모종의 만남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 미국 대표단은 한사코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샌더스 백악관의 입 아니겠습니까? 트럼프의 네. 의중은 잘 알고 있고요. 네. 이방카를 같이 왔다, 같이 수행했다는 건 이 대통령의 생각을 내가 말하겠다 이런 뜻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대화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공식적인 입장과 공식적인 멤버를 보면은 일체 대화를 안 하는 겁니다. 이례적으로 또 평창에 와서 기자회견까지 할 필요 없는데 네. 그리고 또 공항에서 이방카 내리자마자 미국 대표단도 응원하지만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러 갔다. 이 두 가지 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현주 의원님이 양 교수님 잘 말씀하신 대로 거기 따라온 구성 요원을 잘 살펴보면 그중에 후커 NSC 한반도 보좌관이 있거든요. 네. 여기 케네스 배 데릴러 그 지난번에 그 국가안보국장이 갔을 때 같이 수행해서 가서 그렇죠. 김영철도 만났던 인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 모종의 그 비공식 접촉 가능성은 열려 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그 세계를 지배하면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북한을 만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방카나 그런 동선에서는 절대 없고 만난다면 비공식 채널로 해서 서로가 또 부담도 없고 북한도 뭐 핵무기 같은 거 얘기 꺼내면은 미국하고 일체 얘기 않겠다고 또 막 선언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신문에도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밑 접촉 가능성은 있지만 공식적 접촉은 힘들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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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지금 같이 그 방한한 인사 중에는 그 미 상원 외교위 소속의 제임스 리시 의원도 있는데 그렇죠.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이거든요. 과거에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If this thing starts, it's going to be probably one of the worst catastrophic events in the history of our civilization, but it is going to be very, very brief. The end of it is going to see mass casualties, the likes of which the planet has never seen. It will be of biblical proportions. 네. 뭐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뭐 우리는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고 싶지는 않지만 점점점 이런 좀 강경한 발언을 좀 했거든요. 제임스 리시가 상당 부분 뭡니까 상원위주에서 강경파지요. 네. 아마 차기 그 상원 외교위원장은 내정되는 걸 알고 있는데 아하.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이 코드상을 볼 때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맞추고 있다 보니까. 네. 네. 그러나 이제 이 제임스 리시의 이런 발언도 중요했지만도 방금 이제 우리 두 분의 그 지금 이제 말씀 중에서 보면은 이 앨리슨 후커 있잖아요. 이 상당히 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앨리슨 후커라는 사람이 뭐냐 하면은 이 여성인데 그냥 보려면 뭐냐면 CIA 출신입니다. CIA 네. 출신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뭡니까 2014년도에 지금 케네스 베를 예 하는데 그 당시에 글래프 CIA 국장과 같이 방북해가지고 이 억류자를 같이 오는 사람이니까 그 방북 기간에 만났던 사람이 지금 이제 김영철과 김영철. 또 김원웅이 네. 이제 뭐 해임됐지만도 이런 부분 할 때는 아마 북미 간에 적어도 지금 이제 이 연락 채널이랄까요? 네 개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뉴욕 채널이고 뉴욕 채널. 네. 두 번째는 뭐냐면 1.5 트랙 있죠. 아하. 방관 반미. 네. 세 번째는 NGO 채널이 있습니다. NGO.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정보 당국. 정보당. CIA. 다시 말해서 미국은 CIA. 북한은 국가안전보위성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채널이겠군요. 그렇죠. 그런 점을 봤을 때 충분하게 대화의 가능성이 있다 보여주고 또 지금 이제 이현정 우리 노조 이렇게 잘 말씀했는데 이번에 김영철의 이런 그 방한단 네. 그 속에 외무성 당국자는 말이지만 외무성 고위 관력 올 가능성이 높다잖아요. 그렇다면 이 외무성 온다 하면 보통 북미국 아니겠어요? 네. 그죠? 그럼 북미국 하면 지금은 이제 육자회담 비핵화 관련된 사람은 최선희 국장이 있단 말입니다. 최선희. 최선희. 네. 그럼 최선희 국장은 너무 좀 객이 세고 이걸 마지막 남겨두게 되겠죠. 적어도 온다 하면은 부국장 또는 참사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냐 하면은 이 통역사 오겠죠. 네. 이런 온다면 이 사람들이 올 경우에 지금까지 이런 북한의 외무성 관료가 우리 쪽에 방문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온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뭐냐면 남북 관계가 진전되려면은 비핵화의 장애물 이것이 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강력한 설득 하나. 두 번째로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선순환돼야만이 적어도 미국이 원하는 네. 비핵화, 한국이 원하는 평화체제 더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온다면 상당 부분 중요한 의미 있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아마 방금 이야기한 대로 제임스 리시 이에 대해서 강경론 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네. 북미 간의 대화 가능성 특히 핵과 미사일 문제로 그런 측면에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제부에서 미국 뉴스를 담당한 조아라 기자. 네. 간밤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방카가 한국에 와 있는 상황이고 내일은 김영철이 방남하는 날인데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사상 최대의 제재를 부과했단 말입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내용을 보면요. 현재 지금 북한 선박과 거래한 제3국 선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제재를 하는 건데요. 네, 해상 통제를 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포괄적인 해상 차단 방안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북한과 중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파나마 등 이런 선박들 28척과 네. 또 해운사 등 기업 27곳을 제재를 했는데, 그러니까 북한과 거래를 하면은 아예 차단을 해버리겠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상 전쟁 바로 앞 수준 아니냐 이런 말까지 아하.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사실 이런 내용은 펜스가 우리 한국을 방한하기 전에 일본 아베 총리와 얘기를 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아하. 제재가 나올 거라고 미리 이미 예고를 경고한 바 했었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공교롭게 김영철 통전부장이 이제 방남하기 전날에 네. 발표가 된 거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미국은 계속 최대 압박 전략을 계속 펼쳐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 아주 강력한 대북 제재를 직접 육성으로 발표를 했고요. 펜스 미 부통령도 이 이방카의 방한 전에 아주 강력하게 북한에 대해서 성토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Today we put the strongest sanctions on Korea that we have ever put on a country. We must continue to stand together to prevent the brutal dictatorship from threatening the world with nuclear devastation. The sister of Kim Jong-un is a central pillar of the most tyrannical and oppressive regime on the planet. An evil family clique that brutalizes, subjugates, starves, and imprisons its 25 million people. 조아라 기자는 공교롭다고 했는데 저는 공교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타이밍을 선택했고요. 그 타이밍에 메시지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현정 의원. 네. 그렇죠. 사실은 지금 이반카가 오는 시점에 미국이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내용들을 비춰보면 사실 북한이 그동안 유엔 제재나 그다음에 미국 제재를 통해서 뭐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숨통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밀무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박들, 즉 외국 선적들을 통해서 해상에서 뭐 기름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나마 조금의 숨통이 트여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까지 다 막아버린 겁니다. 오늘 이번에 그 같은 경우에 배와 그다음에 선사뿐만 아니라 장영원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아하, 이번에 인물에 예. 한 사람 제재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대만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동안 북한하고 기름이라든지 이런 걸 밀무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비춰보면 이번에 제가 왜 가장 강력하냐면 사실 북한이 그동안 뭔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나마 연명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것까지도 다 막혔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 보면 최근에 금융제재를 통해서 지금 그 외국의 은행에 대한 지금 그 금융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금융도 막았죠. 그다음에 석유라든지 밀수하는 것도 막아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북한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방카를 보냈고 김영철이 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펜스와 그다음에 김여정이 왔을 때와 지금 이것도 김영철이 왔을 때 북한의 입장은 상당히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지난번에 펜스 미 부통령이 왔을 때 북한 김여정 측과 회담을 좀 추진을 하다가 마지막에 불발이 됐잖아요. 그렇죠. 북한이 네. 반대를 하면서 싫다고 통보를 하면서. 근데 그때 북한 이유는 미국이 계속해서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니까 좀 뭐 그거에 대해서 기분이 상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지금 이제 김영철이 오기 직전에 미국이 이런 식으로 강력한 뭐 제재를 발표를 하고 또 북한을 뭐 악의 축 이야기를 또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북미 대화에 대한 좀 의지나 여러 가지 생각이 없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미국의 의도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제재 뒷면에 숨어 있는 의도로 한번 읽으셔야 되거든요. 네. 맞고 얘기할래? 아니면 맞기 전에 얘기할래? 네. 뭐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너 얘기 안 하고 그냥 순순히 비핵화하는 우리 대화 안 나오면 세게 한번 뚫겨 패주고 그때 코피 흘리고서 너 그때 나올 거야? 아니면 매 맞기 전에 알아서 대화 나올 거야? 예, 그러니까 계속 강력한 압박을 얘기하는 이면에는 순순하게 말로 할 때 말로 나와라. 예, 그런 게 숨어 있죠. 근데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감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원비호가 거의 산 사람이 죽은 시체로 와서 그런 걸 봤을 때 네. 그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특히 더 자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펜스 부통령도 물론 아버지가 우리나라에 참전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번에 왔을 때도 여러 가지로 감정을 상하는 면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넘어가고 그랬는데 하여간 그 이번에 그 미국이 그 강력한 제재하는 거를 보면은 1월 15일, 16일 그 캐나다 밴쿠버에서 6.25 때 우리나라에 유엔 참전했던 16개국을 중심으로 20개국이 모여서 해상 차단에 동참하겠다는 그 결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이 6.25 전쟁이 끝날 때 워싱턴에 모여서 앞으로 한국의 전쟁이 일어나면은 참가하겠다는 워싱턴 선언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다르니까 뭐 전쟁에 나면 참전할지 그 나라 판단에 따라 따르지만 이제는 해상 차단이 미국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와 20개국과 연합해서 하게 되면 북한이 이제 견디는 그게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압박을 하면서 조금만 더 압박하면은 전쟁이 안 가더라도 비핵화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 쪽에서는. 네. 네, 이틀 후면요. 김영철이 방남한 후 과연 미국과 북한 비공식 대화로는 나눌지 그 전말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